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1월 27일이고 토요일 오전 9시 11분 영상입니다. 영상을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주말이긴 한데,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전혀 편하지 않은 시장이고요. 지금 제가 메모장에 계속 이렇게 시장 가격 추이를, 비트코인 가격 추이를 써놓는데, 이제 28K부터 쭉 이렇게 뭔가 대략적인 분기점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69,000까지 고점을 찍고 다시 이제 좀 조정이 오는가 싶더니만 이제 코로나 변이 이슈로 인해서 조금 저점을 찍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53,500 정도까지도 찍고 갔다 왔고, 지금 53,000 전 저항 구간인 54,000, 5,000, 6,000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 좀 잘 방어가 되고 있어서 뭐 잘 반등하면 좋겠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좀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인해서 깨져버렸고, 이제 그 진짜로 좀 심리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아래 구간인 최후 방어선이라고 볼까요? 53,000 이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조금 위태로운 상황이고, 만약에 53,000이 조금 강하게 뚫린다, 그러니까 뭐 약하게 살짝 이렇게 찍고 다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세게 뚫려버린다 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패닉셀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증시 쪽도 다 이렇게 좀 같이 동반 하락이 나와서 암호화폐 시장만 이렇게 하락이 나온 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조금 더 이렇게 주춤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만 큰 악재로 뭔가 떨어진 건 아니다 라는 게 그나마 좀 위안이겠죠. 그래서 뭔가 이런 변이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트리거가 된 건 맞는데, 사실은 이제 자산시장 자체에 어떻게 보면 좀 유동성으로 인해서 좀 거품이 계속 껴왔던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코인 하는 사람들 말고도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은 다들 하고 있었을 거예요. 너무 많이 오르고 너무 이제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이제 뭔가 조금만 더 먹긴 먹을 건데, 이제 조금만 뭔가 충격이 오거나 하락하는 조짐이 보이면은 바로 도망가야겠다, 약간 이런 그런 의견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어떤 실질적인 어떤 액션들도 많았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조금 살짝만 건드리는 그런 악재 뉴스가 나오더라도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조금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좀 그런 지금 시장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비단 뭐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사실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죠. 지금 굉장히 많이 벌었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뭐 들어오거나 뭐 진짜 똥코인 타가지고 이러신 분들 제외하고는 솔직히 말해서 많이 버셨을 거예요. 그게 뭐 상대적으로 못 벌었다 이것뿐이지, 사실상 이제 우리가 투자라는 영역에 있어서 뭔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많이 번 1년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진짜 멋모르고 투자한 사람들도 그냥 뭐 쉽게 뭐 2배 혹은 뭐 몇십 프로까지도 그냥 쉽게 먹는 장세가 계속 진행이 됐었으니까, 그게 이제 너무 당연하게 좀 우리한테 와서 그게 지금 체감만 못했을 뿐이지, 시장에 굉장히 많이 그런 돈들이 들어왔었고, 이제 많이 번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제 그 사람들 생각에는 이제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건드려도 나 현금화 바로 해야겠다 이렇게 액션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시장에 충격을 조금만 줘도 훅 빠져버릴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는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뭐 현실 지표죠 이게. 지금 렉트캐피탈 분석 자료인데, 이게 지금 최근에 하방 세기 어떤 패턴을 그리면서 이 어떤 지지 박스 연두색 이 초록색 박스 안에서 어떻게 보면 지지 구간, 저항 구간을 잘 지켜주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쑥 빠져버린 느낌이죠. 그래서 이게 뭐 좋진 않고,
지금 일봉 마감이 다시 조금 더 위로 혹은 이제 뭐 주봉이랑 월봉 이게 지금 최근 곧 조만간 얼마 안 돼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지금 월봉 같은 거 보시면은 좋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때랑 좀 비슷하죠. 이게 보시면은 쭉쭉쭉쭉쭉 양봉이 나왔다가 큰 양봉이 나오고 나서 큰 음봉이 나오고부터는 이제 이 어떤 하락의 힘이 조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시장 자체가. 왜냐면은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게 너무 커가지고 이게 되게 조그매 보여서 뭐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여기가 없는 상태로 봅시다. 이때 시장만 해도 굉장히 이제 엄청 컸죠, 시장 자체가.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뭐 작지만 이때도 사실 이제 뭐 바이낸스가 뭐 이때부터 표기가 되어 있긴 한데 이 전 시장도 보시면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크게 올라오다가 큰 음봉이 나오고 나서 쭉 빠지고 굉장히 좀 침체기를 겪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최근에 5월달 하락장도 보시면은 쭉쭉쭉쭉쭉 이렇게 올라오다가 큰 음봉이 나오고 나서부터 조금 하락 한 3개월 정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은 좀 큰 음봉으로 마감이 돼버리면 그게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어떤 강력하게 좀 계속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뭔가 지표조차 여지를 주지 않는 어떤 상승의 어떤 그런 원동력으로 끌고 나가야 계속 시장 유입이 되고 펀더멘탈을 잃지 않을 텐데 지금 조금 아쉬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제가 현금화를 뭐 시작했고 좀 했고 이런 것 때문에 뭔가 하방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저는 객관적으로 시장을 좀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마음속으로는 이제 롱충으로 상승을 바라는 그런 투자자이지만 이제 비트 추세 자체가 지금은 조금 더 회복이 필요하고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좀 보수적인 입장으로 접근을 하고 싶네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비트가 이렇게 하락하는 거에 비해서 좀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해야 될까? 뭐 비트가 많이 안 빠진 건지 모르겠는데 비트가 꽤 하락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은 지금 뭐 한 2주 정도 사이에 거의 비트가 지금 한 20% 넘게 빠졌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알트코인들이 많이 빠진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알트코인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빠진 느낌이 아니고 이게 급락이 아니어서 그런가? 하여튼 되게 이런 시장이 되게 낯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 보통은 이게 맞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비트가 바이낸스 기준으로도 8%가 빠졌는데 그러면은 보통 다른 코인들이 막 9, 10, 11, 12, 13, 14, 15, 16 이렇게 빠지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이 크립토 마켓의 전통적인 어떤 상승과 하락에 어떻게 보면 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관습처럼 온 건데, 뭔가 비트가 이렇게 하락하는데 버티는 친구들이 너무 잘 버텨. 보면은 비트의 하락보다 덜 빠지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오히려 막 이렇게 상승하는 얘들은 또 막 상승을 하고, 그게 뭐 특정 섹션으로 인해서 특정 섹션의 어떤 그런 상승으로 인해서 뭐 간다라고 하면 뭐 할 말이 없지만 그거 치고도 굉장히 비트가 하락하는데 이렇게 상승을 한다? 좀 낯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보시면은 마이너스 8%인 비트 위에 굉장히 많은 이런 코인들이 이제 좀 상주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되게 좀 특이점이지 않나 이게 좀 보고 있고, 이런 것만 봐도 아직까지 어떤 시장에 대한 탐욕이나 뭐 시장에 들어온 그런 자금들 이런 게 여전히 잘 돌고 있는 건가? 아직까지 하락을 논하기에는 너무 이런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지 않은 그런 시장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의견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신기해요. 그래서 보면은 비트가 이렇게 막 분위기가 안 좋은데 다른 코인들이 이렇게 방어를 잘 해주거나 오히려 상승을 해주는 이 그림이 되게 낯섭니다, 솔직히. 그래서 좀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롱텀 홀더 차트인데요. 요게 지금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좀 이렇게 툭 꺼졌죠. 그래서 이게 뭘 뜻하냐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올타임 하이를 찍으면서 이제 장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계속 홀딩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하락과 어떤 비트코인의 상승이 동반이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역으로 알트코인들이 더 많이 상승을 하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는 와중에 점점 이렇게 조금 홀더들이 이렇게 손을 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장세랑 어떻게 보면 좀 연관이 되는 그런 그래프가 아닐까 보고 있고요. 확실히 지금 최근에 이제 비트가 연말 뭐 불장 간다 이런 흐름으로 가려면은 이제 비트가 좀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그림이 좀 많은 사람들한테 좀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나오지 않고 오히려 막 메타버스나 뭐 P2E나 뭐 이런 섹션들이 너무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나 이더 막 팔고 그런 쪽으로 자금이 많이 흘러 들어갔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 상승을 조금 막는 그런 느낌으로도 왔었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또 코로나 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하락이 왔기 때문에 좀 더 보면 좋을 것 같다, 시장을.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은 암호화폐 투자하면서 이제 좀 잘 지키면 좋을 만한 이제 규칙 같은 걸 이렇게 이분이 써놓은 건데,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랑 좀 공유하려고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뭐 사실 패닉셀을 하지 말 것, 뭐 맞죠. 패닉셀을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락이 쭉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은 쭉 나올 때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파는 게 패닉셀인데, 이렇게 나올 때 파는 것보다 중간에 이렇게 반등을 한번 해줘요. 그럼 그 반등 구간에서 파시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통, 그리고 이제 하락이 쭉 나왔을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지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지진이 한번 이렇게 쾅 하고 오면 그 다음에 막 여진이 계속 나잖아요. 여진도 나고 계속해서 그 다음 지진이 또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 상황인데, 보통 이렇게 쾅 하고 오면은 이게 잠깐 이렇게 반등하는 구간이 오거든요. 근데 그 반등하는 구간을 막 바로 반등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오산일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래서 좀 큰 하락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근데 그 하락에 어떤 근거들도 보면은 이제 그 재료가 뭔가 얼토당토 않은 재료고 뭔가 그냥 만들어낸 재료 같아. 그러면은 이제 좀 무시해도 되는데, 그 재료가 또 그럴듯하고, 이제 아까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겠죠. 그래서 그 재료들로 인해서 뭔가 다른 시장에도 막 영향이 미치는 그런 게 보여, 현상이 보여. 그러면은 이제 그게 맞는 거죠. 그 지진이 진짜였다는 게. 그래서 보통은 뭔가 이렇게 구간별로 조정이 잠깐 왔다가 다시 바운스 해주고 이제 쭉쭉쭉쭉 더 하락을 하는데, 그래서 뭐 그 말이죠. 페이크셀 하지 말고 팔 거면은 반등 구간에 팔거나 아니면 홀드를 하라 라는 거고요. 이거 너무 많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여러분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비동의하는 게 몇 개 있는데,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는 사용해도 괜찮다고 봐요. 시장이 진짜 괜찮게 흘러가는 그 구간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작년 코로나 같은 이제 말도 안 되는 하락장이 있다 그러면은 빚내가지고 투자하는 게 저는 좀 맞다고 봅니다.
그런 진짜 승률이 거의 막 70%, 80%, 90%라고 판단되는 구간이라면 한 번쯤 베팅을 해는 것도, 그러니까 그게 뭐 올인 베팅이 아니라 한 진짜 꽤 괜찮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베팅이라면 해볼만 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비슷한 맥락인데, 그런 구간이라면 내가 현금을 좀 다 털어도 괜찮아요. 현금을 다 집어 넣으면서까지 베팅을 해도 되는 구간이라면 괜찮다. 이거는 지금 현금을 남겨두라는 거죠. 현금을 남겨두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진짜 베팅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면 현금까지 다 털어 넣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라는 말입니다. 이거 말고는 뭐 다 비슷하게 동의를 합니다. 트렌드 매매에서는, 그러니까 최근 같은 이제 뭐 밈코인이 갑자기 주목을 받고 빵 떠, 혹은 메타버스나 이런 코인들이 갑자기 빵 떠,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보면 그 트렌드를 향한 이제 추격 매수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단일 코인에 대해서 막 갑자기 빵 올랐는데, 이제 그걸 이제 불타기 하는 거는 단기 대응으로서 이제 해주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그 트렌드에 관한 섹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린 캔들을 보고 따라가는 것도 이렇게 좀 무지성 시장에서는 좀 괜찮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시장이 반등을 잘 해주면은 굉장히 다행인데, 지금 반등이 만약에 잘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도 좀 보셨을 텐데 비트코인 이제 김프가 좀 많이 껴요. 지금 한국 시장에서 과열이 돼서 김프가 끼는 그런 구조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락을 동반하면서 한국 시장이 그 하락을 못 따라가는 김프가 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김프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바이낸스에 뭐 태도가 있다, 내가 현금화 해놓은 게 좀 있다 라고 하시면은 하락이 굉장히 딱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도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김프가 막 8%, 9%, 10%까지도 잠깐 꼈었거든요. 근데 그런 구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재빠르게 뭐 리플이나 뭐 도지나 뭐 트론이라든지 이렇게 좀 빠르고 거래가 좀 많이 되는 토큰들을 갖다가 매수를 하셔서 이제 업비트에 보내가지고 팔면 이제 그거 자체가 김프 차익 거래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프가 뭐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오히려 과열돼서 끼는 김프는 아니지만은, 이것조차 역으로 마이너스 시장에서 오히려 김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투자 전략으로 하나 가져가시면은 굉장히 쏠쏠합니다. 이게 투자 금액이 많아질수록 굉장히 좋은 전략이고요. 이거는 이제 저번에 5월 하락장 때도 저희가 좀 많이 사용을 했던 전략이죠. 그때도 이제 김프가 그때도 엄청 꼈어요. 갑자기 순간 막 20%도 끼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엄청나게 매수가 붙는 시장에서 김프가 끼는 게 아니라, 매도하는 시장에서 붙는 김프를 가지고 5월 하락장 때도 저도 굉장히 많이 수익을 좀 추가로 냈죠, 김프로. 그래서 활용하시면 좋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변동성이 잠깐 좀 멈추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 구간에서 진행을 하셔야 좋습니다. 변동성이 계속 심해지는 구간에서 하면 갑자기 내가 그 전송하는 한 20분 동안 급락이 나오면은 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김프가 빠지거나 역프로 바뀌면 다시 또 들어오면 됩니다. 해외로 출국하면 되고, 그때 당시도 그랬어요. 5월장에 김프가 막 20%까지 순간 꼈어요. 왜냐면은 그 한국 시장이 못 따라가서, 그 하락을 못 따라가서 오히려 한국 시장은 아직도 가격이 높은 상태. 그래서 김프가 막 20%까지 꼈다가 이제 6월, 7월, 8월 진행될수록 이제 김프가 쭉쭉쭉쭉 빠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역프로 바뀌죠. 오히려 막 마이너스 막 1%, 2%, 3%까지도 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또 다시
업비트에서 코인을 매수해가지고 바이낸스로 보내서 이렇게 재정 거래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시면은 굉장히 쏠쏠해요 이게 또.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하시는 게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중수 이상의 그런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스킬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여러가지 뭐 전략이 있을 텐데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뭔가 코인 추천이라든지 뭐 매수 추천 이런 걸 하기가 좀 저도 부담스러워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이제 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비트가 이렇게 좀 급락이 나오기 전에 전조현상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진이 굉장히 큰 지진이 나오기 전에 뭐 동물이 반응을 한다던가 뭐 곤충들이 막 이상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비유가 좀 안 맞긴 한데 특정 코인에 대해서 특히 시총 높은 애들 중에서 갑자기 이렇게 지금 이게 그 코로나 이슈 인해서 갑자기 떨어진 게 이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 구간이 나오기 전에 분부 기준으로 갑자기 이렇게 급락이 나온 차트예요. 이게 보시면 그래서 15분 차트로 보시면 이래요. 그래서 이게 뭐 650달러였다가 갑자기 막 여기로 던지는 그런 차트가 나오는데 굉장히 큰 금액을 던진 거겠죠. 이렇게 시장가로 긁혔다는 거는 보시면은 이런 게 가끔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지? 그러니까 이런 걸 던진다는 거는 결국에는 돈 많은 사람이 뭔가를 알고 미리 던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도 뭐 에이다라든지 어떤 특정 코인들에 있어서 많이 나온 현상이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좀 뭐 유심히 이런 걸 보고 있다가 좀 시장이 애매해. 근데 막 이런 게 막 나와. 그러면은 좀 그런 사인으로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뭐 기술적인 전략은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웃길 수는 있는데 진짜 이래요. 그래서 이런 게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들고 있던 분들을 바로 좀 정리를 했었어요 아까. 그래서 이 하락에 대해서는 조금 피해를 안 봤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 이런 어떤 시장의 사인 이런 것들도 있다 라는 차원에서 그냥 재미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 1주 뭐 주말 장세까지도 봐야 알겠지만 한 2주 정도는 보면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보고, 그리고 도미넌스적인 측면, 그리고 뭐 알트코인들의 이제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진짜 몇몇 코인들 말고는 굉장히 좀 지금 죽을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좀 뭔가 정리가 잘 안 되긴 하죠.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어떤 코인들은 막 오르고 시장에 어떤 매수 그 열기는 남아있고, 이게 참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각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에 따라서 이게 지금 전략을 다 다르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포트폴리오가 뭐 비트나 이더 중심이야. 그러면 이제 좀 일반적으로 대응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 내가 게임이나 P2E나 메타버스 관련 혹은 최근 이제 어제 그제 올랐었던 뭐 저장성 스토리지 관련 코인들 많이 갖고 있다면 지금 이제 일률적으로 어떤 오더를 내리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시점이잖아요. 내가 가진 코인들은 오히려 오르거나 안 떨어졌으니까 대응을 다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려운 시장이다.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서 각자 상황에 맞게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비트코인이 이제 하락을
멈추거나 오히려 하락을 조금 더 하는 대신에 이제 도미넌스를 좀 끌어오면서 연말 불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면 개인적으로 그게 베스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 아니면은 저는 일단 관망을 좀 할 예정이고요. 그 그림이 나온다면은 제가 또 방송을 통해서 포지션을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잡코인 건들지 마시고 여유 있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